뼈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이 습관들이 뼈를 조금씩 녹이고 있는데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세 가지는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골다공증 걱정할 나이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뼈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쉽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뼈는 증상이 느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조직입니다. 이건 실제로 검사와 데이터로 확인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연령대에 따라 뼈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여성의 그래프고요. 여성의 경우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지나면서 BMD라는 뼈의 밀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뼈가 새로 채워지는 속도와 없어지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뼈는 매일매일 오래된 부분은 정리되고 그 자리를 다시 새로 만들면서 역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조직입니다. 이 과정을 뼈의 재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을 때는 새로 채워지는 속도와 없어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30대 후반 그리고 40대에 들어서면서 이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새로 채워지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서서히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큰 변수가 생기죠.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가 과도하게 분해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뼈를 붙잡아 주던 힘도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기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관리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에 뼈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골감소증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진행되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단계에 들어가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골절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란 허리 아래에서 다리가 시작되는 부위,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이에요. 몸의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걷고, 서 있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한 번만 골절이 와도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수술 후에도 걷는 힘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또 넘어질 위험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이미 있었다면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 때문에 당장 뼈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문제는 몸에 부담이 쌓이는 방식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커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 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피곤해서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여러 잔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이 패턴이 몇 년씩 이어지게 되면 뼈에는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뼈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인 칼슘이 몸에 남느냐 빠져나가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음식이나 영양제로 들어온 칼슘을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흡수된 칼슘은 필요한 건 뼈로 보내고 남은 칼슘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다가 신장에서 한번 걸러져 다시 사용되거나 배출되는데요. 그런데 카페인은 신장에서 칼슘을 다시 붙잡아 두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몸에 남아 있어야 할 칼슘이 카페인이 많아질수록 소변으로 더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뼈는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새로 뼈가 만들어질 때 뼈의 재료인 칼슘이 부족하다면 뼈는 예전만큼 단단하게 채워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속은 조금씩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예 안 마시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끊는 게 아니라 몸의 부담이 덜 가게 마시는 겁니다. 뼈에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시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커피는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더 빠르게 흡수돼서 신장이 받는 자극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도 더 강하게 오게 되죠. 반대로 식후에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칼슘 손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하루 한 잔만 드시고 정해진 시간에만 드세요.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카페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마시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한 잔만 마시고 카페인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커피를 드시면 8시부터 12시 사이 딱 이 시간만 드시는 게 좋겠죠. 셋째, 가능하면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디카페인은 카페인 함량은 크게 줄이면서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 이후에 커피가 생각날 때는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잠에 방해될까 하는 걱정을 줄이면서 카페인으로 인한 몸의 자극도 함께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칼슘 흡수만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하고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칼슘과 관련된 비타민 D 역할의 일부만 알고 계신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칼슘이 몸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흐름의 핵심이 바로 혈액 속 칼슘 농도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칼슘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신경신호가 정확히 전달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몸은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뼈에 저장된 칼슘을 녹여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굳이 뼈에서 불필요하게 칼슘을 꺼낼 필요는 없겠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여러 단계에서 관여합니다. 먼저 소장에서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들어온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신장에서는 이미 몸에 들어온 칼슘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칼슘의 흡수와 배출이 밸런스 있게 조절되어야 우리 뼈도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뼈는 가만히 두면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 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뼈는 받는 하중과 자극에 맞춰 구조를 바꾸는 조직이라는 원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쓰이면 유지되고 안 쓰이면 줄어든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걷고 움직이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무게가 뼈에 자연스럽게 실리는 상태로 살아왔거든요. 실제로 보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자극이 사라지면 몸은 이 정도 뼈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아파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걷고 체중이 실리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신 분들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가 아직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하고 유지 신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참고하여 무릎뼈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쓰게 돼서 무릎을 지지해주는 힘을 키워주고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몸무게가 무릎과 다리에 실리면서 뼈에 유지하라는 체중 자극을 줍니다. 다만 내려올 때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절 부담은 줄이면서 뼈에는 좋은 자극만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계단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 안에서라도 아니면 동네 한 바퀴라도 조금이라도 걷는 생활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이냐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체중 자극을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만 살짝 바꿔보세요. 뼈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